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갖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서로 기대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수는 남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부부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남하고 원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부부가 원수되어 이혼하면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문제 등으로 마음이 틀어지면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유산 문제로 갈라지면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가깝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그만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인생에 간섭할 때가 많아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간섭해서 오히려 상대가 짐스럽게 여기거나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하나가 되려는 뿌리 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간섭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가오거나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가오면 모두 간섭이며 오지랖이라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의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게 있어요. 상대를 내 기분대로 불쌍하다고 판단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돕지 못한다고 자기를 한탄한다면 그것도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다만 도울 뿐이고 도울 능력이 안 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기과시나 욕심으로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잘 살펴보면 내 욕심입니다. 따라서 남을 돕고자 할 때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들려주는 가벼운 마음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 일거리만 많아져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들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지쳤다는 건 자기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놓아주세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도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능력껏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도 한가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 신경 쓰거나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쿨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간섭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마냥 받아들이거나 마냥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수위 조절과 자기 표현의 방법을 꾸준히 익혀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흘려보내며 지나친 관심과 개입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표현함으로써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나 사람마다 다르기에 그 적정선을 잡는다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았다 싶다가도 금방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발자 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균형을 잃은 것 같으면 반대로 핸들을 틀어주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것처럼 자아와 관계의 균형 역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갖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서로 기대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수는 남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부부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남하고 원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부부가 원수되어 이혼하면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문제 등으로 마음이 틀어지면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형제간에도 유산 문제로 갈라지면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가깝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그만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인생에 간섭할 때가 많아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간섭해서 오히려 상대가 짐스럽게 여기거나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하나가 되려는 뿌리 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간섭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가오거나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가오면 모두 간섭이며 오지랖이라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의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게 있어요. 상대를 내 기분대로 불쌍하다고 판단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돕지 못한다고 자기를 한탄한다면 그것도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다만 도울 뿐이고 도울 능력이 안 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기과시나 욕심으로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잘 살펴보면 내 욕심입니다. 따라서 남을 돕고자 할 때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들려주는 가벼운 마음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 일거리만 많아져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들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지쳤다는 건 자기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놓아주세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도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능력껏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도 한가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 신경 쓰거나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쿨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간섭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마냥 받아들이거나 마냥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수위 조절과 자기 표현의 방법을 꾸준히 익혀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흘려보내며 지나친 관심과 개입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표현함으로써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나 사람마다 다르기에 그 적정선을 잡는다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았다 싶다가도 금방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발자 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균형을 잃은 것 같으면 반대로 핸들을 틀어주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것처럼 자아와 관계의 균형 역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